네, 이번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수업을 못 들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영상으로 간단하게 앞으로 뭐 할 거고 또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한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앞으로 나가는 내용은 컨티넌 미케닉스라는 거고, 컨티넌 미케닉스는 이제 고체나 유체 이런 것들을 연속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연속체들의 운동 그리고 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변형이나 변형률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기술하는가를 배우게 될 것이고, 이런 물리량들이 사실 자기 마음대로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물리량들이 사실은 어떤 법칙을 만족시키면서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일반 원리들, 일반 법칙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식으로 적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걸 왜 배우냐고 하면은, 이 연속체 일반 원리를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지난 학기에 열심히 배웠던 유체역학, 또 아직은 안 배웠겠지만 뭐 탄성론이나, 이건 대부분 고체죠, 소성론, 그다음에 좀 특이 기술은 점탄성, 점탄성이나 점소성 같은 이런 애들도 각각 다들 얘네들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정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별개가 아니라 이 단 하나의 연속체 역학의 제너럴 프린시플로부터 유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냐? 각 재료에 맞는 구성 방정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지난 학기에 배웠던 유체역학의 그 많은 방정식들, 그 많은 보존 법칙들이 사실은 연속체 역학으로 다 설명이 되고, 그것의 하나의 특수 케이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연속지역학을 기술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컨티뉴이티 과정이 제일 중요하게 되고 필수적입니다. 컨티뉴이티 과정은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들이 연속적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다라고 보게 돼요. 실제 물질들은 원자랑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가정 사항상 그 정도 스케일까지 우리가 보지 않는다. 분자 수준으로는 충분히 큰 양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당연히, 그리고 그런 연속적인 물질들을 기술하는 여러 물리량들을 나타내는 함수, 뭐 밀도, 뭐 변이, 변형 능력, 그런 놈들 다 함수로 표현을 할 건데, 걔네들도 연속 함수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로 하게 돼요. 그게 컨티뉴이티 과정이고 연속적의 가장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호모지니어티, 균질성 과정인데, 세 번째 바로 보면은 아이스트로피, 등방성 과정이에요. 아이스트로피 과정은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뭐 아이스트로피가 아니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 호모지니어티랑 아이스트로피를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어서 설명하자면, 호모지니어티는 동일 물질이라고 하면은 포지션에 관계없이 동일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내가 여기를 보나 각각에서 얻어진 물질의 성질이 서로 완벽하게 같으면, 어떤 점을 찍어서 보더라도 그놈들의 성질이 모두 같으면 얘를 균질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스트로피는 뭐냐면은 그 한 점에서 내가 어떤 포인트를 잡고 이 한 점에서 이 재료를 봤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든 발생하는 이 재료의 성질이 동일할 때, 방향과 관계없이 재료의 성질이 동일할 때, 그것을 우리가 등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얘를 이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재료가 응답하는 법칙과 이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재료가 응답하는 법칙, 그리고 내가 좌표계를 돌려서 봤었을 때 재료가 응답하는 법칙이 모두 같을 때를 우리가 등방하다, 즉 구성 방정식이 방향에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이스토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필수적이진 않게 돼요. 하지만 일단 처음 시작은 아이스트로피 과정을 보통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컨티넌 미케닉스를 배우고 나면은 이 물리 법칙들이 만족시켜야 되는 일반 원리를 수식으로 적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에 보이는 평형 방정식이에요. 여기 시그마 뭐 ij 뭐 시그마 xx 지금 이런 시그마가 여기서 응력을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응력이라는 물리량, 그다음에 여기 b는 이제 얘는 물체력, 바디 폴스, 중력 같은 놈을 얘기를 하고, u 더블 닷은 가속도를 의미를 하는데, 이런 물리량들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 함수들은 사실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모두 변이라는 것도 공간과 시간에 대한 함수여서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한 미분이 들어가 있는 함수에서 이거 편미분 방정식,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표현이 되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 원리를 통해서 물체를 기술하는 방정식을 적어놓고 보니까 그게 편미분 방정식이고,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공업 수학 같은 데서 편미분 방정식 풀 때 변수분리법이라 해가지고 막 뭐 x 텀과 y 텀으로 나눠가지고 변수 분리하고 뭐 그런 식의 방법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방법은 적용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여기 뭐 글자로 내가 막 여러 개 적어놨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라는 의미이고 뭐 주된 흐름은 제 설명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 편미방정식을 풀 때, 즉 물체의 어떤 법칙을 기술하는 연수적학으로 유도된 편미방정식을 풀 때 사용되는 방법이 수치 해석 기법이에요. 수치 해석 기법. 대표적으로 뭐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에서 유한 차분법을 사용하게 되고, 우리가 솔리드 미케닉스, 즉 탄성체나 뭐 소성체 같은 구조 해석을 할 때는 이 유한 요소법으로 문제를 풀게 돼요. 결국에는 이런 수치 해석 기법들, 이 수치 해석 기법들이 풀고자 하는 그 식이 이 연속체 역학에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수치 해석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이 연속체 역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편미분 방정식을 분류하는 것도 중요해요. 편미분 방정식의 종류를 흔히 우리가 이 쌍곡선, 포물선, 타원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왜 분류하냐면은 이 방정식의 종류마다 그 해의 특성이 굉장히 다 달라진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것에 따라서 수치 해석적으로 얘네들의 솔루션을 찾아 나갈 때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뭐 유한 차분법, 그다음에 뭐 유한 요소법 이런 거는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컨티넌 미케닉스를 기술을 하게 되고 그 방정식들을 풀 때 현대적으로는 수치 해석 기법으로 풀게 돼서, 그럼 결국 그 수치 해석 기법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컨티넌 미케닉스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물리량을 기술하는 방법이나 디피니션, 수학 뭐 표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벡터, 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명할 건데, 스칼라, 벡터는 다 알 거예요. 스칼라는 근데 텐서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이 나올 건데, 이제 뭔진 몰라도 스칼라는 제로스 오더 텐서, 그다음에 벡터는 퍼스트 오더 텐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스칼라는 방향성이 없죠. 그래서 이 앞에 붙은 그 몇 차 텐서다라고 할 때 그 차수에 해당되는 값들이 방향성의 개수를 의미를 하게 돼요. 그다음 두 개의 방향성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따로 스칼라나 벡터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텐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텐서가 뭐냐? 세컨드 오더 텐서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면은, 세컨드 오더 텐서는 벡터를 벡터로 보내는 선형 함수로서 수학적으로는 정의됩니다.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인 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y는 fx 뭐 이런 함수 생각해 보면은 이거 스칼라죠. 이것도 스칼라죠.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를 스칼라로 보내는 함수예요. 뭐 비슷하게 스칼라를 벡터로 보내는 함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이미 배웠어요. 그레디언트라는 이 연산자는 이 나블라 f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스칼라 함수였지만 나블라가 붙으면 이거는 세 개의 방향을 갖는 f,x, f,y, f,g, 컴마는 미분을 의미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이런 벡터가 되죠. 얘는 스칼라를 벡터로 보내는 어떤 연산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텐서는 벡터를 벡터로 보내는데 그런 선형 연산자라고, 선형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y라는 벡터가 있고 x라는 벡터가 있으면 t라고 하는 세컨드 오더 텐서가 있어서, 이 세컨드 오더 텐서에다가 벡터를 곱하면은 그 결과가 벡터가 된다. 뭐 이런 게 수학적인 디피니션인데 사실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고 물리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방향을 두 개 갖는 물리량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세컨드 오더 텐서라고 부를 것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방향을 두 개 갖는 물리량은 응력과 변형률입니다. 응력과 변형률. 응력이 왜 방향이 두 개냐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건데, 이런 우리가 어떤 미소 입방체를 생각했었을 때 이 미소 입방체에 작용하는 각 면에 작용하는 응력을 얘기를 하려면은 첫 번째로는 어떤 면에 대한 응력을 얘기할 거냐, 즉 어떤 면을 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 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쪽 면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쪽 면을 우리가 결정해 주고, 이쪽 면에서 다시 이 방향 또 이 노말 방향에서 총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또 집어줘야 되죠. 두 개의 전단 응력과 하나의 수직 응력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의 응력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과 어떤 방향을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응력이라는 물리량은 두 개의 방향성을 갖고 있게 됩니다. 비슷하게 변형률도 내가 어떤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의 변형이 발생하는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응력과 변형률은 대표적인 세컨드 오더 텐서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또 폴스 오더 텐스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구성 방정식을 기술하는 텐스가 되는 건데, 이 구성 방정식을 기술하는 텐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의 변형이 생기면 그 변형으로부터
어떠한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의 응력을 만들어내는가를 설명해야 되는 그 법칙이기 때문에 이런 구성 방정식을 나타내는 텐서는 일반적으로 4차 텐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2개 이상의 방향을 갖는 물리량들이 필요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들부터 텐서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어떤 수학적인 함수들이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텐서라는 것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표기하는 표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그리고 즐겨 사용하게 될 게 인디시얼 노테이션 지표 표기법인데 이 인디시얼 노테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벡터로 먼저 얘기를 되면 퍼스트 오더 텐서에서 벡터 어떤 위치 벡터라고 하면은 그 위치 벡터 우리가 뭐 r 해서 x, y, z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를 그냥 뭐 x, 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i를 우리가 프리 인덱스라고 부르고 이 프리 인덱스는 지금 3차원에서는 i는 1, 2, 3 어떤 것들은 다 가능해요.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i가 1인 경우에는 x를 의미하고 i가 2인 경우에는 y, i가 3인 경우에는 z를 의미를 하게 돼서 이 벡터 자체를 xi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동일한 인덱스가 한 항에서 2번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미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그 더미 인덱스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에 대해서 다 나열을 한 다음에 합을 취하는 즉 서메이션 이 서메이션 즉 시그마를 대체하는 기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위치 벡터가 있으면 위치 벡터의 크기를 생각할 때 위치 벡터의 크기를 생각한다 하면은 우리 흔히 벡터에서는 r 내적 r을 생각하면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이렇게 되겠죠. r이 x, y, z일 때. 그럼 얘를 인덱스 노테이션으로 적으면은 얘는 xi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i가 2번 나오니까 얘는 더미 인덱스고 그러면 i가 지금 1, 2, 3으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1, 2, 3인 경우를 다 나열한 다음에 서메이션을 해라라는 의미가 돼서 i가 1인 경우 x1, i가 2인 경우 x2, i가 3인 경우 x3, x3를 나열하고 다 더하라.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또 뭐 이런 게 있어요. 시그마 ij의 nj라고 하는 이런 기호가 나오면은 이건 nj여서 인덱스가 하나여서 이건 벡터고 이건 ij에서 인덱스가 2개여서 세컨드 오더 텐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더미 인덱스가 지금 j가 되죠. 지금 j가 2번 나왔으니까 그러면 3차원에서는 j가 1, 2, 3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인 경우 이게 j가 1인 경우고 이게 j가 2인 경우 j가 1인 경우 j가 2인 경우 이게 j가 3인 경우가 되고 그것들을 모두 더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연산이 갖고 온 결과가 뭔지 생각해 보면은 분명 얘는 세컨드 오더 텐스고 얘는 퍼스트 오더 텐스였는데 그 결과가 퍼스트 오더 텐스 즉 최고 차수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j가 더미 인덱스가 되는 순간 걔는 이제 그 텐서의 차원이 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남는 인덱스는 i만 남게 되는데 i는 여전히 1도, 2도, 3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 하나가 i가 1일 때는 x 성분, i가 2일 때는 y 성분, i가 3일 때는 z 성분이 되는 벡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즉 그 최종적으로 계산된 그 물리량의 프리 인덱스의 개수가 그 물리량이 몇 차 텐서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거 보면은 더미 인덱스만 있고 프리 인덱스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는 제로스 오더 텐서 즉 스칼라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더미 인덱스 하나 있고 프리 인덱스가 i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벡터가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세컨드 오더 텐서 2개가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a, ij, b, ij 이렇게 되면은 i도 지금 2개 반복되고 j도 2개 반복되죠. 그럼 i도 j도 모두 더미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가 1, 2, 3인 경우 j도 1, 2, 3인 경우 총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3 곱하기 3 9개죠. 그 9가지를 모두 나열하고 서메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경우에 프리 인덱스가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모든 인덱스가 다 더미니까. 그래서 이 결과도 스칼라가 되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의 IJ의 B의 JK 이렇게 되면은 얘는 J는 더미 인덱스고 I랑 K는 프리 인덱스니까 그 결과가 세컨드 오더 텐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J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를 나열해서 모두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지표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쓰냐? 뭐 처음에는 복잡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편리한 표기법입니다. 이렇게 그 IJ라고 하는 인덱스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수식을 굉장히 간편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에 IJ, B에 KL 이렇게 적으면은 이게 지금 프리 인덱스가 4개거든요. 그러면 I가 1부터 3까지 가능하고 J도 1부터 3까지 가능하고 하면 총 얘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3의 4승 81개가 가능한 경우의 수인데, 즉 이것씩 하나가 단 한 줄의 식을 적어놓고 봤었을 때 얘가 81개의 독립적인 물리량을 표현하고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식을 경제적으로 적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인덱스 표기법은 주로 직교좌표계에서밖에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i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가 이게 x, 이게 y, 이게 z다라고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결국 3차 직교좌표계에서의 기저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i가 1인 경우는 x 방향 기저 방향이다. i가 2인 경우는 y 기저고 i가 3인 경우는 g 기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즉 xi라고 하는 이 위치 벡터를 생각할 때 x, y, z라고 하는 이런 위치 벡터잖아. 실제로는 이 둘이 같을 때 i가 1인 경우 x 방향을 대응하는 거고, i가 2인 경우가 y 방향에 대응하고, i가 3인 경우가 g 방향에 대응을 하는 건데, 문제는 직교좌표계는 어느 공간상에 위치든 간에 기저 방향이 안 변하죠. 그러니까 1, 2, 3이 전체 공간에 대해서 동일한 규칙으로 동일한 방향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극좌표 같은 곡선 좌표계를 생각을 하면은, 극좌표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기저 벡터가 위치마다 바뀌어요. 어떤 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극좌표에서는 r과 세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물리량을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저는 이 원점으로부터 방사 방향이 이 r이라고 하는 기저 벡터가 되고, 이 세타는 요 기저 벡터는 직각 방향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 직각 방향이 이 세타가 돼요. 이게 포인트 1이고, 만약에 포인트 2에 대해서 기저 벡터를 생각하면은 얘는 얘 또 원점으로 이은 방사 방향, 이게 기저 벡터가 되고, 또 얘 직각 방향이니까 이게 기저 벡터가 돼서 여기서와 여기서의 기저 벡터의 방향이 서로 달라요. 근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성분용으로 시그마 1, 2를 적고, 여기서 성분용으로 시그마 1, 2를 적으면 직교좌표에서는 이 1의 방향에 서로 같고 2의 방향에 서로 같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서의 물리량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곡선 좌표계에서는 그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이 성분용 표기를 쓰는 것이 일관되게 어떤 물리량을 기술하는 것에서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 인덱스 노테이션은 직교좌표계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곡선 좌표계에서는 뭐 어떻게 쓰냐 했을 때 텐서 노테이션을 많이 쓴다고 해요. 텐서 노테이션 별게 아니고 벡터처럼 볼드페이스로 텐서를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에 VI라고 성분용을 표시하는 거 그냥 V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응력 텐서 시그마 IJ로 표현되는 응력 텐서는 이렇게 시그마 볼드 표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인덱스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좌표계랑 상관없이 표기는 가능하지만, 단점으로는 얘가 내가 사전에 이 텐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면 몇 차 텐서인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여기서는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앞서서 덤 인덱스의 역할을 대신해 줄 게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닷 프로덕트 연산자가 들어가게 돼요. 이 위치 벡터의 크기는 위치 벡터 두 개를 닷 프로덕트 한 건데, 이걸 만약에 성분형으로 적으면은 xi 이렇게 돼서 덤 인덱스가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인덱스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싱글 닷을 하나 넣게 돼요. 근데 이 싱글 닷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텐서의 차원을 줄이기 때문에, 왜 줄이냐면은 사실 닷을 하기 전에는 얘도 1차 텐서, 얘도 1차 텐서 벡터였는데, 닷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스칼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차수가 줄어들었죠. 스칼라가 돼서 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텐서의 차원을 낮춘다 그래서 이 연산을 컨트랙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 연산이 있는데, 시그마 ij.n 이걸 우리가 성분형으로 적으면은, 그러니까 시그마.n 이걸 성분형으로 적으면 시그마 ij nj인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금 jj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더미 인덱스에서 프리 인덱스는 이 i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에서 이 시그마가 세컨드 오더 텐스였는데, 이 연산을 하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프리 인덱스는 하나에서 벡터가 되죠. 그래서 그 차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컨트랙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다시 하나 붙어서만 차수를 하나 줄인다는 건데, 그 더블닷 같은 것도 있어요. 더블닷은 뭐냐면 아까 설명한 것 중에 aij, bij 이런 애들의 더블닷인데, 이런 경우에 덤 인덱스가 두 개죠. 그래서 이것도 세컨드 오더 텐서지만 이 더블닷을 하고 나면은 스칼라가 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 더블닷도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점이 있고 좌우로 점이 있어요. 위아래로 점인 더블닷은 이 닷을 할 때 IJ 순서가 서로 같아요. 그다음에
양옆으로 더블 닷 하는 건 IJ 하면은 뒤는 IJ랑 순서가 반대인 JI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 가로로 더블 닷이 되는 거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서로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또 흔히 말하는 시그마 IJ가 C IJ KL 그다음에 입실론 KL 이런 그 응력 법칙,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그 관계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더블 닷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KL, KL이 있기 때문에 같은 순서여서 여기서는 이렇게 위아래로 더블 닷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텐서 노테이션이 사용되긴 하는데 사실은 뭐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읽을 수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으로